카페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실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대형 카페 매장에서 한 직원이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점장의 명령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45세 박민호 씨였어요. 평소엔 조용하고 겸손한 분이셨지만 딸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달라지셨죠. 그리고 그가 꺼내든 한 장의 서류가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그 서류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만했던 갑질 점장은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새벽 6시, 박민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작은 아파트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이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이런 아침 루틴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오늘은 또 뭘 해볼까? 민호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딸 소영이 며칠 전에 가져다 준 반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착한 딸이 자신의 일로도 바쁠 텐데 아버지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특히 사위 대연이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요즘엔 소영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거실 선반 위엔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부터 대연이와의 결혼식 사진까지. 민우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다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느새 딸은 30을 앞두고 있었고 혼자서 카페 일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해결한 뒤 민우는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우는 항상 같은 브랜드의 커피만 고집했어요. 바로 딸 소영이 일하는 그 카페 브랜드 제품이었죠. 매번 그 브랜드 원두를 사와서 집에서 내려 마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 브랜드만 고집하는지 신기해했지만 민우는 그저 맛이 좋다고만 말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민우는 자연스럽게 딸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전화 통화할 때마다 소영이의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카페 일이 생각보다 힘든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실 민우는 요즘 소영이가 자주 피곤해 보인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밝고 활기찼던 딸이 요즘엔 전화할 때마다 뭔가 지쳐 보였어요. 대연이가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니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직장에서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민우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소영아, 요즘 어떠니? 괜찮아요, 아빠. 그냥 좀 바쁜 것 같아요. 소영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었지만 딸이 말하기 싫어한다면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나름 적응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 예전 회사 생활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느꼈던 보람과 성취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민우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5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부장까지 승진해서 나름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죠. 퇴직할 때 동료들이 많이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민우는 담담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회사라는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퇴직 후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조심스럽게 투자를 시작했죠. 다행히 몇 개 종목에서 큰 수익을 거두면서 자산이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자칫 가족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서 민우는 또 한 번 딸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은 소영이 일하는 카페에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목소리가 너무 힘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평소 민호는 딸의 직장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성인이 된 딸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소영이의 모습을 보면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 인사였어요.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예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바쁘게 일하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는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에 딸이 일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소영이 얼굴도 볼 생각이었어요. 요즘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 아버지로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이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장면을, 그리고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 민호는 딸이 일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답게 매장은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원두향이 진하게 풍겨나왔고, 벽면에는 그 브랜드의 역사와 철학을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제법 많았어요. 민호는 카운터 쪽을 둘러보며 딸을 찾았습니다. 소영이는 바쁘게 음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진지하게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긴장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딱딱하고 움직임도 약간 경직되어 보였어요.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는 동안 민호는 매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직원들의 표정이 평소 카페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민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소영이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왜 여기까지? 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러 왔어. 괜찮지? 민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딸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민호가 주문하자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앞에서 실수할까봐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민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주문을 받은 소영이는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계량하고 더 조심스럽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실 커피이니까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딸의 모습이 오히려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때 매장 안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 씨, 우렁찬 남자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민호를 포함해 매장에 있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네임태그를 보니 점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최신욱 점장이 성큼 소영이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또 이런 실수야? 어제 주의 줬는데도 또? 점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소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지만 점장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인하겠다고? 벌써 몇 번째야? 이런 식으로 일하면 우리 매장 평가가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민호는 딸이 이런 질책을 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실수를 했길래 저렇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걸까? 주변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직원을 질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의 깊게 했어야 했는데.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밝고 씩씩했던 딸이 저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사과하다니. 점장은 소영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실수는 매장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너 때문에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걸 알아? 점장의 말은 점점 더 가혹해졌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점장의 권위 때문에 감히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민호에게는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점장 좀 심하네. 공개적으로 저렇게 야단치는 게 맞나? 요즘 카페들 직원 관리가 문제야. 그래도 실수했으면 혼나야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딸의 직장 일에 아버지가 나서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점장은 여전히 소영이를 질책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하면 다른 매장으로 발령내야겠어. 아니면 아예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소영이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저런 위협까지 받으며 일해야 한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딸의 입장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소영이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점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저런 모욕을 당하는 걸 아버지로서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민호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여전히 점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민호에게는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고 밝았던 딸이 저런 모습으로 위축되어 있다니. 아버지로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점장 최신욱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매장 전체가 그의 호통 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소영이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이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손님들과 동료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질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고객 만족도야. 이런 실수 때문에 우리 매장 평점이 떨어지고 있다고. 점장은 계속해서 소영이를 몰아세웠어요. 본사에서도 우리 매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모든 책임을 소영이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민호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 봐도 저런 식의 질책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실수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저렇게 망신을 주는 건 옳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주변 손님들의 반응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점장 너무 심하네. 직원이 실수했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른 사람도 맞장구 쳤어요.
보기에도 민망하다. 저런 곳에서 일하고 싶겠어? 그런데 점장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소영이를 압박했어요. 이번 달 평가에서 또 이런 실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수 있어?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의 간절한 사과도 점장에게는 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굴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 점장의 말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소영이를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민우는 그런 점장의 태도가 너무나 불쾌했어요. 그때 점장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고객들에게 사과해. 제대로 된 사과 말이야. 그의 말에 매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손님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점장을 쳐다봤어요. 제가 고객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내 실수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점장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과하면 뭐해? 진심이 느껴져야지.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그 말에 매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손님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으라고요? 목소리에는 당황과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못 들었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고객들 앞에서 제대로 말이야.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에게 무릎을 꿇으라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나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다른 직원들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릴 용기는 없는 듯 했습니다. 점장의 권위에 눌려 있었거든요.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직원이 실수했다고 해도 무릎을 꿇게 하다니.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있나? 대부분의 손님들이 점장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장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압적으로 소영이를 압박했어요. 빨리 안 해?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손님들 시간 뺏지 말고 어서 사과해. 그의 목소리에는 비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굴욕이었을 겁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민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저런 모욕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딸의 입장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저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소영이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민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저런 굴욕을 당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소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몇몇은 불편해하며 자리를 떠났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영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고객 앞에서 실수한 대가가 이런 거야. 앞으로는 조심해. 그의 말에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불쑥 솟아올랐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 자만한 점장이 감히 내 딸을 저런 식으로 대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점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장님,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한 중년 남성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점장은 오히려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이건 저희 매장 내부 규정입니다. 외부 분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점장의 대답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의 말에 손님들이 더욱 불편해했어요. 그러자 점장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가르쳐야 정신을 차리죠. 마치 소영이를 물건이나 동물 취급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소영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렸지만 감히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점장의 권위에 완전히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 딸의 모습이 민호에게는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이때 점장이 추가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런 실수가 또 반복되면 해고도 각오해야 할 거야. 우리 매장에서는 이런 무책임한 직원을 용납할 수 없어. 해고라는 단어에 소영이의 어깨가 더욱 떨렸어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저런 협박까지 받으며 굴욕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고민됐습니다. 그런데 점장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수준의 직원은 다른 곳에 가도 적응하기 어려울 거야. 능력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완전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소영이의 눈물이 더욱 많아졌어요.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받으면서도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은 생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남편 대현이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상황에서 자신이 일을 잃으면 가게에 큰 타격이 있을 테니까요. 주변 손님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런 점장이 있는 카페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고 남은 사람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장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오히려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이렇게 무능력해서 불편을 끼쳐드렸네요. 소영이를 더욱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딸이 저런 취급을 받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니 자신이 무능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면 딸의 입장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어요. 소영이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사과했지만 점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그때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저런 굴욕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성큼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어요.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딸이 저렇게 굴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리 직원이 실수했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쏠렸어요. 점장도 깜짝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중년 남성이 자신에게 대든다니 당황스러웠나 봐요. 소영이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에는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빠 왜 여기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점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어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성 한 명쯤이야 별거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저희 매장 내부 업무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점장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장 내부 업무라고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업무란 말이에요? 민호의 질문에 점장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거만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건 저희 매장 규정입니다. 고객은 왕이고 직원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실수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니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규정이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되나요?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민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아무리 실수했다고 해도 저건 너무해. 사람 취급을 안 하네. 점장님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이건 사회생활이에요. 실력 없으면 당하는 거고 능력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점장의 말은 완전히 잘못된 가치관을 드러내는 발언이었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억울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딸이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소영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까지 나서서 자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아빠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소영이가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거예요. 딸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점장은 민호와 소영이의 대화를 듣더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러고는 더욱 거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배경이 없는 집안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각오를 해야죠. 점장의 말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어요. 배경이 없다고? 집안을 깔보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매장에 있던 손님들도 점장의 말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무리 직원이 실수했다고 해도 저렇게 모독적으로 말하는 건 도가 지나쳤거든요. 저 점장 너무 심하네. 가족까지 모독하는 건 좀 그래. 그래도 실수한 건 사실 아니야?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점장은 손님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민호를 향해 말했어요. 아버님, 이건 사회생활이에요. 실력 없으면 당하는 거고 배경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억울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 가족이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요. 그런데 점장의 모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여기서도 적응하기 어려워요.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완전히 사람을 깔보는 발언이었습니다. 소영이는 그런 말을 들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냥 가세요. 이러면 더 복잡해져요.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배경이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점장은 민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누가 더 떳떳한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민호의 변화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어요. 점장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 정도로 여겼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류 봉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점장은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얼마나 있다고? 점장의 목소리에는 완전한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곧 자신의 말을 후회하게 될 거였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왔지만 가족을 지켜야 할 때는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점장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으니 이제 진짜 돈의 힘을 보여줄 때였어요. 하지만 민호가 보여주려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민호는 서류 봉투에서 주식 증서와 각종 증명서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 하나를 점장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한번 보시죠.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장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서류를 받았어요.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는 순간 얼굴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류에는 이 카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민호가 그 회사의 대주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 카페 브랜드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민호의 말에 매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손님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점장은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실제로는 자신의 최고 상사였던 거죠. 회사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기 고객님, 아니 회장님. 점장이 급히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민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거만하게 굴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쫄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저씨가 이 카페 사장이라고? 대박이네. 완전 반전이야. 그럼 저 점장 완전 망한 거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민호와 점장 사이를 오갔습니다. 소영이도 아버지의 정체를 처음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이 회사의 대주주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 브랜드 제품만 고집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민호는 떨고 있는 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라고 제가 돈을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점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줄줄 흘렸어요. 대주주를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직장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겨우 이런 말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요? 직원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그리고는 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저는 이 브랜드의 소유주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사장이었네. 저 점장 이제 끝장이겠다. 완전 통쾌하다.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호는 계속해서 점장을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배경이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점장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소영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이 회사의 주인이었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왜 말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주주 앞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회사원으로서는 치명적인 오류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간신히 사과의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민호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내 딸이 무릎 꿇고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주변 손님들도 민호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너무 늦었어. 그때 말릴 수도 있었잖아.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분위기가 완전히 점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민호는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이런 직원 학대가 일어나는 매장은 당장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즉시 교체하겠어요. 그의 말에 점장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또한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민호의 선언에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점장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대주주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 생활의 끝을 의미했거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민호는 점장을 향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한 것처럼 무릎 꿇고 사과해 보세요. 그 말에 매장이 또 한 번 정적에 잠겼어요. 완전한 역전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점장의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가셨어요. 자신이 소영이에게 요구했던 그 굴욕적인 행동을 이제 자신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봤지만 민호는 단호했어요. 왜요? 직원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대주주에게는 할 수 없나요? 민호의 말에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모습이 통쾌했거든요. 결국 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점장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오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 전 소영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점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다. 이제야 정신 차리는군. 아저씨 완전 멋있어. 진짜 통쾌하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영이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욕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어요. 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점장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사과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도 정중하게 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로 해고해요. 민호의 선언에 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애원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어요. 내 딸을 그렇게 대할 때 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점장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이 상황을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평소 권위적이었던 점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속으로 시원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호는 매장을 둘러보며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향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오늘 불쾌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손님들도 민호의 진정성을 느꼈는지 따뜻하게 반응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구경했네요. 이런 사장님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소영이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웠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 새로웠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점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일어나도 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 모습이 조금 전 소영이의 모습과 정확히 대비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호는 점장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 짐 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요. 냉정한 통보였지만 당연한 결과였어요.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을 괴롭히는 점장 때문에 불쾌했지만 이제는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진짜 사장다운 결단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점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손님들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갑질하는 점장과 불쌍한 직원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던 사람들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점장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점장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뼛속까지 깨달았거든요. 회장님,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점장이 마지막 시도를 해봤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라는 건 서로 존중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점장의 권위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소영 선배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점장님이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젊은 여직원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어요. 소영이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이 카페 브랜드의 실제 주인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 브랜드만 고집했는지, 왜 카페 업계 뉴스에 관심이 많았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빠, 그럼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소영이의 질문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딸이 어디서 일하는지 아버지가 모를 리 없잖아. 하지만 네가 스스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소영이가 궁금해하자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괜히 부담 줄까봐 그랬어. 네가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거든.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을 당하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 손님들도 이런 대화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딸을 위해 숨어서 지켜보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좋은 아버지시네요. 한 손님이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장은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주주에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짐을 싸야 했거든요. 민호는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요.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 여러분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소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딸아, 앞으로는 이런 일 당하면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 혼자 참지 말고.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앞으로는 그럴게요. 한 손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매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자발적인 박수였습니다. 민호도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늘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대신 여러분 음료는 모두 무료로 제공하겠어요. 민호의 말에 손님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대박. 역시 진짜 사장님은 다르네. 기분 좋은 분위기가 매장을 가득 채웠어요. 소영이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느라 아빠를 걱정시켜드렸네요.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어. 다만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아빠가 항상 네 편이야. 부녀의 따뜻한 대화에 주변 사람들도 감동했어요. 점장이 짐을 싸서 나오자
매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그는 민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민호는 남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점장이 올 때까지 힘들겠지만 함께 힘을 합쳐주세요. 그리고 혹시 업무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본사로 연락하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소영이는 동료들에게 사과했어요. 여러분, 제 일로 이런 소란을 피워서 죄송해요. 하지만 동료들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덕분에 우리도 해방된 기분이야. 이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어. 민호는 딸과 함께 카페를 나서며 말했어요.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보자. 소영이는 아버지의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장 밖으로 나온 부녀를 보며 손님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짜 멋있는 아버지네요. 딸이 부럽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민호와 소영이는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집 앞에 고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고급스럽게 포장된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희는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진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간 민호였지만 그 안에는 어제와는 다른 당당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어제 일로 본사가 많이 바빠졌을 것 같은데요. 네, 회장님. 사실 어제 매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다행히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신 모습 때문에 오히려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직원들이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어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죠. 임원들은 민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전 매장에 공지를 내려서 직원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갑질 신고센터도 새로 만들었어요. 임원들의 보고에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최신욱 전 점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민호의 질문에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즉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업계 내에서도 그의 행동이 알려져서 앞으로 다른 곳에 취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관리직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민호의 단호한 말에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영 씨에게는 특별 승진과 함께 본사 근무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딸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겠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민호의 배려심에 임원들은 감탄했어요. 역시 회장님다운 생각이시네요. 오후가 되자 소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본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영이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갑자기 일어난 변화에 당황스러워했거든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승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야. 민호는 딸에게 조언했어요. 사실 저는 카페 현장에서 일하는 게 더 좋아요. 본사 사무직보다는 고객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소영이의 솔직한 말에 민호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대신 더 좋은 매장으로 옮겨주라고 할게. 그리고 급여도 올려주고. 민호의 제안에 소영이는 기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녁 무렵 사위 대연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소영이가 갑자기 승진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연은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 했어요. 민호는 대연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영이가 직장에서 당한 일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말이에요. 대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그 회사에 대주주셨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대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럼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소영이가 혼자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건가요? 미안합니다, 아버님. 제가 더 자주 집에 있었다면 소영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대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너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잖아. 이제 소영이 직장도 안정되었으니 걱정하지 마. 민호는 사위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그때 소영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여보, 이제는 괜찮아.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식탁은 따뜻했어요. 대연은 소영이의 손을 꽉 잡아주며 미안함을 표현했고, 소영이도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사에서 출장 횟수를 줄여주기로 했거든요. 대연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빠, 앞으로도 제가 힘들 때 도와주실 거죠? 소영이의 질문에 민호는 따뜻하게 답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항상 네 편이야. 언제든 힘들면 말해. 그날 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지켰지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제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제야 내가 진짜 가장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소영이는 새로 옮긴 매장에서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촌의 번화가에 위치한 대형 매장이었는데, 이전 매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오늘 신메뉴 교육 어땠어? 동료 직원이 친근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소영이의 대답에서 예전의 밝은 모습이 완전히 돌아온 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점장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었고, 실수가 있어도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소영이는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새롭게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호가 매장을 찾아왔어요. 아빠, 소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주문하실게요? 장난스럽게 묻는 딸에게 민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우리 딸이 만든 걸로. 소영이는 정성껏 아버지의 커피를 내렸어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소영이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특별히 대우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지냈어요. 어때? 여기는 괜찮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소영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해주고 실수해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정말 일하고 싶은 곳이에요. 민호는 딸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일해야 하는 거야. 일이 즐거워야지. 오후에는 대연도 잠깐 들렸어요. 요즘 출장이 많이 줄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소영아, 힘들지 않아? 남편의 걱정에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재미있어. 그저께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매장이 1등을 했대요. 소영이의 자랑스러운 말에 대연과 민호가 함께 박수를 쳤어요. 역시 우리 소영이가 최고야. 가족의 격려에 소영이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어요. 저녁 무렵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호가 가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나에게는 여러 투자처가 있어. 카페 말고도 다른 사업들 말이야. 아빠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계셨다니. 소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생활도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달라질 필요는 없어.
지금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다만 혹시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민호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제가 계속 출장 다니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할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해. 돈 때문에 억지로 하기 싫은 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면 계속해도 괜찮고. 소영이도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카페 일이 정말 좋아요. 고객들과 만나서 맛있는 커피 만들어주는 일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직접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경험을 더 쌓고 나서 네가 원한다면 도와줄게. 민호의 격려에 소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아빠가 도와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거든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필요할 때는 나서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몇 주 후, 민호는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퇴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민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한 동료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딸이 카페에서 일하는데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민호는 여전히 겸손하게 답했어요. 동료들은 민호가 그 유명한 카페 브랜드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요즘 그 카페 브랜드 소식 들었어? SNS에서 갑질 사건이 큰 이슈가 됐다가 오히려 회사 이미지가 좋아졌다더라. 한 동료의 말에 민호는 씩 웃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회사 사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했다는데 정말 멋있더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니. 동료들의 칭찬에 민호는 내심 뿌듯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그 카페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소영이가 예전에 일하던 곳이에요. 새로운 점장과 직원들이 화기애애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나가던 손님 하나가 친구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 예전에 점장이 직원 괴롭히다가 사장한테 혼났다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더라. 정말 좋은 카페가 된 것 같아. 민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딸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영이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오늘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모범 직원상을 받게 됐어요. 정말 기뻐하는 딸의 모습에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어요. 우리 딸이 최고야. 정말 자랑스럽다. 민호의 격려에 소영이는 더욱 활짝 웃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용기를 내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평소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나는 그냥 환경을 바꿔준 것뿐이고. 민호는 딸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대연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는데 출장은 거의 없는 부서로 옮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한 번의 용기가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정말 잘 크고 있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안심하고 있을 거지? 창밖으로는 따뜻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거실에서는 소영이와 대연이 내일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민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소리였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에서 모든 걱정이 사라진 편안한 밤이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아버지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나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박민호 씨는 평소에는 겸손하고 조용한 분이었지만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내며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 결과 딸은 물론 더 많은 직장인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민호 씨는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용기 있는 한 번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